솔리드웍스의 툴박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표준 규격품을 사용을 해 볼게요. 가장 위쪽에 옵션 오른쪽 화살표 클릭을 하고 애드인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솔리드웍스 툴박스라고 있죠. 이 솔리드웍스 툴박스는 프리미엄 버전 또는 프로페셔널 버전의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탠다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툴박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한국산업표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보고 직접 모델링을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왼쪽에 툴박스 라이브러리 체크, 그리고 오른쪽에 시작도 체크를 할게요. 이 시작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를 실행을 할 때마다 툴박스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언제든지 툴박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툴박스 유틸리티스 마찬가지로 둘 다 체크를 할게요. 이 기능은 빔, 베어링, 캠, 그루브, 구조용 강을 작성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새 문서, 조립품 템플릿 더블 클릭. 오른쪽에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경첩 폴더에 베이스 불러올 건데요. 왼쪽에 디자인 트리에서 어셈블리의 원점 먼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베이스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겠습니다. 네, 이때 원점에 일치되도록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X 컨트롤 7. 다시 오른쪽에 설계 라이브러리 클릭을 하고 교재 첨부 파일 폴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툴박스라고 있죠. 툴박스의 화살표 클릭. 그러면 여러 나라의 표준 규격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KS를 선택을 하고 그 아래쪽에 볼트와 나사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접시머리 더블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접시머리 볼트, 이 표준 규격품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툴박스 부품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툴박스 부품을 작업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툴박스 부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파트 작성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접시머리 볼트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구멍 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원통면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면에 놓아 볼게요. 그러면 이 구멍의 크기에 맞게끔 표준 규격품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마우스를 놓고 왼쪽을 보게 되면 표준 규격품의 크기, 길이, 나사산의 형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온 툴박스 부품의 파일의 경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에 있는 툴박스 부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 M10, 길이 35, 나사산 표시로 변경을 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X 클릭. 디자인 트리의 아이콘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조립품, 그리고 부품, 파트의 아이콘, 그리고 툴박스 부품의 아이콘의 형태, 부품과는 다르게 생겼죠. 그러면 작업 화면에 있는 툴박스 부품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품 속성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툴박스 부품의 파일의 위치, 경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참조 설정, 여기에 우리가 방금 선택을 했었던 표준 규격품의 크기, 종류, 형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툴박스 부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툴박스 부품 편집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선택을 했었던
다양한 옵션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를 2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툴박스 부품 편집, 그리고 크기 14,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그러면 작업 화면에 보여지는 툴박스 부품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부품 속성을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해당 파일의 경로를 볼게요. 경로는 동일합니다.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경로는 동일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참조 설정을 보면 M10 이외에 우리가 아까 변경을 했었던 M20, M14 설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툴박스 부품 파일 안에 3개의 파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툴박스 부품을 불러와서 다양한 크기의 툴박스 부품을 계속 사용해 나간다면 여기에 설정들은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럼 이 설정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해당 파일의 크기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사용하는 조립품 또한 파일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툴박스 부품의 경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툴박스 부품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툴박스 부품을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 닫고 오른쪽에 설계 라이브러리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육각 볼트를 불러와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오는 방법이었었죠. 두 번째 방법은 육각머리 볼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파트 작성을 클릭을 하면 돼요. 파트 작성 클릭. 그러면 육각머리 볼트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왼쪽에서 규격품의 크기, 길이, 나사산 길이, 나사산 표시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볼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최소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뒤쪽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위쪽에 창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창을 불러와도 됩니다. 그러면 육각 볼트를 열고 볼트의 나사산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위쪽에 옵션을 클릭을 하고 문서 속성에서 도면화, 음영 나사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네, 나사산이 보이죠? 그리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화살표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이 저장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에 교재 첨부 파일 폴더에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변경하지 않을게요.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른쪽의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위쪽에 교재 첨부 파일에 연습도면 1번 폴더에 방금 저장한 툴박스 부품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와 볼게요.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를 보겠습니다. 방금 불러왔던 이 툴박스 부품의 아이콘이 여전히 툴박스의 아이콘과 동일하죠. 툴박스 부품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속성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위쪽에 툴박스 부품의 경로가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취소를 누르고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툴박스 부품 편집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크기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M6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속성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파일의 경로를 보면 제가 아까 지정을 했었던 연습도면 1번 폴더가 아닌 툴박스 고유의 위치로 다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박스는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툴박스 고유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약간만 변경이 돼도 원래 고유의 위치에 있는 그 파일로 변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툴박스 부품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툴박스 고유의 특성, 속성을 끊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끊기 위해서는 솔리드웍스를 완전히 종료를 시켜야 돼요. X,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닫을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키보드에 S를 클릭을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폴더가 있죠. 이 폴더 안에 솔리드웍스 그리고 키보드의 T를 누르게 되면 툴박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틸리티스 이 폴더 안에 SLD로 시작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게요. 솔리드웍스를 종료한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툴박스 부품의 속성을 끊기 위해서 아니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파일 추가 클릭을 하고 바탕화면에 교재 첨부 파일에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 이 폴더에서 우리가 방금 저장을 했었던 툴박스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열게요. 그러면 툴박스 파일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상태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변한 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툴박스 파일의 속성 상태가 끊어진 거예요. 상태 업데이트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그리고 닫기. 솔리드웍스를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클릭을 하고 조립품 템플릿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클릭을 하고 설계 라이브러리에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 폴더에 베이스를 먼저 불러올게요. 그리고 ESC 컨트롤 7 다시 한 번 더 설계 라이브러리 연습도면 1번 폴더에 툴박스 부품 저장했죠. 그리고 이 파일은 속성을 끄는 상태입니다. 이 부품 파일을 다시 드래그 앤 드롭을 할게요. 그리고 ESC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겠습니다. 툴박스의 아이콘이 아닌 부품 파일의 아이콘의 형태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속성을 클릭을 해볼게요. 해당 파일의 경로가 우리가 저장을 했던 그 경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파일의 형태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툴박스 고유의 위치로 다시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이 파일은 우리가 저장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